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ATP의 형태로 얻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포도당을 섭취한 후 이것을 총괄대사 경로의 핵심인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계에서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중간에 총괄대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포도당이 어떤 긴 여행을 떠나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알아봅시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과정에서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세포 내로 처음 들어온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탄소 6분자의 포도당을 탄소 3분자의 피루부산으로 쪼개 크기도 줄이면서 각 단계마다 야금야금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과정은 준비기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카이네이스 효소를 2번 사용해 2분자의 ATP를 투자해 양쪽에 2개의 인산기를 가진 과당 16이인산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인산기를 붙일 때는 해당 과정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인 PFK1이 작용하게 됩니다. 탄소가 3분자씩 잘린 이후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는 지급기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투자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피루부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피루부산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의 연속적인 반응에 의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어 TCA 회로에 진입하면서 탄소 4분자의 옥살로 아세트산과 합쳐지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시트르산 합성 효소는 TCA 회로의 전체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맞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로를 확인해보면 아이소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되면서 CO2가 한 분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일코에이가 되면서 또 한 분자의 CO2가 방출됩니다. 또한 각각의 탈수소 반응들에서 전자와 수소를 얻어 NADH, NADPH, FADH2 등의 조효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일코에이 합성효소에 의해 숙신산으로 전환되면서 CTP 한 분자가 생성되는데, TCA 회로의 목적도 해당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중간 대사 물질들을 변화시키면서 최종 전자 전달계에서의 ATP 합성을 위한 재료인 조효소들과 약간의 에너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포흡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총괄대사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온 조효소를 이용해 가장 많은 ATP를 생산할 수 있는 산화적 인산화 단계인데, 항상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사슬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묻혀있는 4개의 전자운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련의 전자운반체들은 1개 이상의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스테틱 그룹을 가진 단백질들입니다. 각각의 전자운반체가 가진 표준환원 전위에 따라 위와 같이 전위가 증가하는 순서로 전자가 운반되어 최종적으로 산소까지 전자가 전달됩니다. 복합체 1에서는 환원된 NADH를 산화시키면서 수소 음이온과 양성자를 유비퀴논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막 사이 공간으로 4개의 양성자를 방출합니다. 그 이후 유일한 막 결합효소인 복합체 2는 앞선 반응처럼 전자를 숙신산으로부터 FAD를 지나 최종적으로는 유비퀴논까지 이동시키기는 하지만 내막을 통한 직접적인 양성자 펌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복합체 3에서는 유비퀴논으로부터 사이토크롬 C로의 전자 전달과 막 사이 공간으로의 양성자 펌핑을 짝지어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에서는 이동 중인 수소 음이온이 4개의 양성자를 밖으로 방출하고, 전자는 그네처럼 움직이며 이것을 이동시켜주는 사이토크롬 C를 거쳐 복합체 4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체 4에서는 사이토크롬 C로부터 받은 전자를 산소 분자로 전달하여 물로 환원시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방출된 양성자들에 의해 양성자 기울기 PMF가 생성되고, 막에 박혀있는 ATP 합성효소에 의해 세포 내로 양성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ATP가 합성됩니다. ATP 합성효소는 막에 박힌 F0 부분과 세포질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F1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F1 부분이 5개의 다른 종류의 펩타이드를 이용해 ATP 합성을 촉매하며 실제로 ATP 합성효소가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문과 같다고 많이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이론적으로는 포도당 한 분자당 38개의 ATP로 얻게 됩니다.
대사 경로에서의 중간 대사 물질들과 그 사이에 효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커니즘 각각이 왜 그렇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총괄 대사 경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